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기사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 1장 26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의 주요 조사 항목이 아닌 것을 3가지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산업재해조사표에 관한 문제가 2015년도에 마지막 출제되었는데요. 그 뒤에 조사표가 몇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다면 문제가 조금 수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3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재해가 언제 발생되었다, 발생 일시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재해 발생 형태, 떨어짐, 맞음 있어야겠죠. 그죠? 근로자 고용이 일용직이다, 정규직이다, 고용 형태도 필요합니다. 사고의 기인물이 무엇이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목격자의 인적 사항은 필요 없죠. 재해자가 누구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상해의 종류는 무엇이다. 그죠? 어떻게 재해 발생 형태는 무엇이며 상해 종류 무엇이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해 발생 대책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그리고 재해 발생 후에 첫 출근을 언제 했다까지도 재해 조사표에는 필요 없겠죠. 그죠? 근데 애매한 게요. 3가지 고르시오 했다면 목격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후 첫 출근 일자, 재해 발생 대책 찾으시면 되는데요. 4가지를 고르시오 한다면 가해물, 그죠? 요 조사표에는 가해물이 없는데요. 작성 요령에 보면 또 가해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3가지 할 때는 6번 빼시고 4가지 고르시라면 6번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앞부분 조금 애매하기는 한 게 재해 발생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해 발생 대책이 아니라 여기는 재발 방지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앞으로 나올 때 조금, 수정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27번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적당한 답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발생 일시를 적어보라 했는데요. 재해 발생 일시는 2015년 5월 30일 금요일 2시 30분에 발생했다라고 나왔다. 그죠? 사출 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 공정에서 재해자 홍길동과 동료 작업자 1명이 함께 작업 중이었으며 재해자 홍길동이 사출 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에 동료 근로자가 재해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고 사출 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재해자 홍길동이 금형에 끼어 사망하였다. 나왔죠. 그죠? 다른 일시는 없기 때문에요. 주어진 줄침 부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장소죠. 그죠? 발생 일시는 이렇고요. 장소는 지금 어디에서 났다 했냐면 사출 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 공정에서 났다 했으니까 발생 장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해 관련 작업 유형입니다. 그죠? 재해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재해자 홍길동과 동료 작업자 1명이 함께 작업 중이었으며 재해자 홍길동이 사출 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나왔다. 그죠? 이 부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 당시 상황을 적어보라. 그죠? 그래서, 당시 상황은 요거죠. 재해자가, 지금, 점검 중이었는데, 동료 근로자가 재해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고, 사출 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재해자가 금형에 끼어 사망했다. 그죠? 그래서, 금형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다른 작업자가 점검하는 줄 모르고 스위치를 가동해서 성형기가 조작되며 사망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제 참고해서 산업재해 조사표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항목에 일시, 장소, 재해 관련 작업 유형, 재해 발생 당시 상황입니다. 왜라는 부분이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재해 당시 사출 성형기 도어 인터록 장치는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고장 중이었고, 인터록 장치가 고장 중이었고,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점검과 관련하여 수리 중 조작 금지의 안전 표지판, 전원 스위치 작동 금지용 잠금 장치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가 조작 스위치를 잘못 조작하여 재해가 발생했다. 이 부분은 외 부분에 들어가면 된다. 그죠? 그래서 예시에 작성하는 방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대로 읽어보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업재해 조사표에 기록해야 하는 상해 종류 4가지 적어라. 상해 종류는 다른 말로 기억할 때 머릿속에 상처 종류로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재해 발생 형태는, 예, 요거는 재해 발생 형태죠. 네. 상해 종류네요. 그죠? 예, 상해 종류는 어디를 다쳤다? 상처 종류로 기억하고, 재해 발생 형태는 어떤 사고가 났다? 사고 종류로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해 종류는요, 골절, 동상, 네, 밑에 거, 예. 우리 뜻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골절은 뼈가 부러진 상해가 되죠. 동상은 저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상해고요. 부종은 국부의 혈액순환 이상으로 몸이 부어오르는 상해가 되겠습니다. 찔림 또는 자상이죠.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가 됩니다. 타박상, 빔 또는 좌상인데요.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 조직, 근육부를 다친 상해가 되고요. 상해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상은 신체가 절단된 상해가 됩니다. 중독, 질식은 음식물,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을 뜻하고요. 찰과상은 스치거나 문질러져서 피부가 벗겨진 상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임은 창상인데요. 창, 칼 등의 베인 상해는 창상이 되겠죠. 화상은 화재, 고물 접촉으로 인한 화상이고요. 뇌진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장애로 일어난 상해고요. 익사가 있습니다. 물속에 추락하여 익사한 상태고요. 피부병이 있죠. 그죠?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이나 악화되는 직업과 관련된 모든 피부 질환이고요. 청력 장애죠. 자, 요거를 난청이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난청이 아니라 청력 장애입니다. 청력이 감퇴나 난청된 것이고요. 시력 장애죠. 이거 역시 실명 아닙니다. 그죠? 시력이 감퇴나 실명된 건 시력 장애다. 자, 상해의 종류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한 4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 형태를 적어라. 재해 발생 형태는 작업평가가도 또 나오기 때문에요. 별표 3개입니다. 자,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예. 폭발하고 화재 중에는 피해가 더 큰 게 폭발이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 재해 발생 형태는 폭발이 되겠습니다.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3번에는요,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지죠. 이거는 굴러 떨어지는 거죠. 요거는 넘어짐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낮은 위치로 떨어지는 건 떨어짐이 됩니다.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 부위가 절단됐습니다. 자, 지금 사고는요, 1차는 넘어짐이죠. 2차는 기계 동력 전달 부위에 끼이는 사고니까 요거는 재해 발생 형태의 끼임이죠. 이렇게 2가지 재해 발생 형태가 있을 때는 상해를 일으킨 데 더 큰 요인을 제공한 게 재해 발생 형태가 됩니다. 신체 부위가 절단된 건 넘어짐 때문으로 보기는 그렇죠. 기계에 끼어서 손가락 절단 같은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재해 발생 형태는 끼임이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작업평까지 중요합니다. 작업자가 작업장 통로를 걷던 중에 바닥에 흘러있던 기름 때문에 미끄러워졌다. 그죠? 미끄러지며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선반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음을 분석하시오 했습니다. 자, 지금은요. 통로를 걷던 중에 바닥에 흘러있던 기름 때문에 미끄러지며 넘어져서 머리에 부딪히며 머리에 부상을 당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은 기름 때문에 넘어져서 다친 거다, 그죠? 그래서 사고 유형은 넘어짐. 사고 유형은 다시 말하면 재해 발생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사실은요, 넘어짐도 있고, 선반에 머리를 부딪혔다면 부딪힘 접촉도 있는데요. 머리에 부상을 당한 첫 번째는 기름 때문에 넘어지면서 다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해 발생 형태 넘어짐이 되고요. 기인물은 기름 때문에 미끄러지며 넘어졌으니까 기름이 되고, 가해물은 신체가 접촉한 부분이 가해물입니다. 해를 직접 끼친 부분. 선반에 머리를 부딪혔으니까 선반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고 지나갑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재해 발생 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재해의 경우는 상해 결과나 피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합니다. 재해자가 넘어지며 동력 전달 부위에 끼이는 사고가 나서 신체가 절단되었을 땐 아까 끼임이다라고 했습니다.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넘어짐으로 인하여 사람이 떨어져서 두개골 골절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골절은 넘어짐보다는 떨어짐 원인이 크겠죠. 이때는 떨어짐이 됩니다. 재해자가 넘어짐 또는 떨어짐으로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물에 빠져 익사했는데 왜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입니까? 하는데 이건 규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는 건 산소가 부족한 물 때문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 되고요. 재해자가 전지에서 작업 중에 전류 접촉, 감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감전도 있고 떨어짐도 있다. 그죠? 근데 이때 상해 결과가 골절이라면 떨어짐 때문일 것이고요. 전기 쇼크라면 전류 접촉, 감전 때문이겠죠. 이렇게 상해 결과를 보시고 더 큰 원인이 되는 걸 재해 발생 형태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를 나타내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별표 하나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재해가 발생되면 첫 번째 긴급 처리해야 된다. 그죠? 긴급 처리. 그러면요, 2차 재해까지 방지하고, 우리가 다친 사람 응급 조치하고 2차 재해까지 방지하는 긴급 처리했다면, 이제 재해 조사해야 됩니다. 그죠? 재해 조사를 하는 이유가 원인 찾기 위해서죠. 원인 강구하고요. 원인이 나왔으니까 뭐를 해야 합니까?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대책만 수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책 실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항상 평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공식 적는 문제죠. 사망 만인율을 구하는 공식을 적고 산업재해 사망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적어라. 요거는 파란색 별표 잘 나오지 않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설업에서의 사망 만인율이 아니라 그냥 사망 만인율은 이 만인율 단위 표기하는 거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건설업에는 법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고요. 10,000명의 근로자당 사망자 수 비율이라서 곱하기 만을 해준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산업재해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는 사망자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운수업이나 음식 숙박업은 운수업은 차량 자체가 이제 일하는 것이고 음식 숙박업도 배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체육 행사에 의한 사망, 폭력 행위에 의한 사망,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기억하면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볼게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사고 사망 만인율로 나타냅니다. 그죠? 사고 사망 만인율은 상시 근로자 수분의 사고 사망자 수 곱하기 만입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상시 근로자 수는 건설업의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개월 하면 1년의 총 임금이죠. 분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국내에서의 공사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은 사람에게 지급된 비율 하면 국내에서 사람에게 지급된 비율이죠. 나누어주면은 근로자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33번 넘어갑니다. 네. 산업재해 통계적인 분석 방법 4가지 적어라. 필기에는 자주 나왔는데요. 실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 별표 하나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재해를 내는 통계적인 분석 방법은 첫 번째 파레토도 있었다, 그죠? 사고 유형, 기인물 등 요건 생략하고요. 데이터를 분류하여 항목값이 큰 순서대로 정리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까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목값이 큰 순서대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특성 요인도는 재해와 요인의 관계를 어굴상으로 나타낸다. 어굴은 물고기 뼈죠. 그래서 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굵직한 직접 원인이 있고 간접 원인이 있고 이렇게 어굴상 그려가는 게 특성 요인도죠. 크로스 분석은 2개 항목 이상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2개 항목 이상의 문제를 분석해 볼 때 사용하는 게 크로스 분석이 되고요. 관리도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재해 발생 건수 등 대략적인 추이 파악에 사용됩니다. 주식 그래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략적인 추이 파악에 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레토도 항목값이 큰 순서대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 특성 요인도 재해와 요인의 관계를 어굴상으로 나타낸다. 크로스 분석, 2개 항목 이상의 문제를 분석한다. 관리도 재해 발생 건수 등 추이 파악에 사용된다. 이 정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은 별표 2개짜리 내용이었죠.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을 적고 설명하시오. 첫 번째 산업재해 예방의 원칙의 첫 번째는요. 모든 재해는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죠. 예방 가능의 원칙입니다.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하면 됩니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원인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원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 원인 연결의 원칙이죠. 재해는 해도 되고 사고에는 해도 됩니다.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그죠? 자, 재해의 원인이 있다는 건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또는 재해 원인에 대한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손실은 항상 재해 결과 똑같은 손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르죠. 그죠? 우연히 발생된다 했습니다. 손실 우연의 원칙입니다. 사고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그죠? 다시 한번 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입니다. 첫 번째 예방 가능의 원칙.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원인 연계의 원칙.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세 번째 대책 선정의 원칙. 사고 원인에 대한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 또는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된다 해도 됩니다. 손실 우연의 원칙.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로불능 상해 종류를 나타내었는데요. 용어를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영구 전 노동불능. 전은 신체 전체다 그랬죠. 그죠? 신체 전체다라고 했습니다. 영구니까요. 앞으로 영구히 해도 되고 신체 전체의 노동 기능을 영구히 불능이니까 완전히 상실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신체 전체의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
상해 등급은 1에서 3등급이 되겠습니다.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신체 일부다 그랬죠, 그죠? 장애를 입은 신체 일부만 앞으로 영구의 노동이 불능이다, 일을 못하는 거죠. 신체 일부의 노동 기능을 상실했고요. 4에서 14급이 해당되겠습니다. 일시 전 노동 불능, 여기에서 전은 노동시간 전체다 그랬죠, 그죠? 일시니까요, 일정 기간 동안 노동시간 전체의 노동이 불능이다. 그 말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못한다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노동 종사가 불가함을 뜻합니다. 예, 휴업상해에 해당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ILO 근로불능 상해 구분입니다. 상해 정도별 분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고요. 두 번째 영구전 노동불능, 신체 전체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영구 일부 노동불능, 신체 일부의 노동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일시 전 노동불능, 일정 기간 동안 노동 종사가 불가한 것이고요. 다섯 번째 일시 일부 노동불능,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노동 종사가 불가능하고요. 여섯 번째 구급 조치 상해까지가 근로불능 상해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네. 시몬즈 방식에 의한 비보험 코스트 종류, 별표 하나에서 2개 정도 된다, 그죠?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몬즈는요, 총재 코스트는 보험 코스트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다. 요거 자체는 별표 2개다, 그죠? 보험 코스트라는 건 3재 보험료를 뜻하고요. 비보험 코스트는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상해, 무상해 사고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인리는 총재의 비용 또는 총재의 코스트는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다라고 했는데요. 직접비 대 간접비 비율이 1대 4이다라고 했다. 그죠? 자, 직접비는 얼마 돈이 지급되었다 계산할 수 있는 돈이죠. 치료비,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에 해당되고요. 간접비는 정확하게 계산되어질 수 없는 손실 비용이라 그랬죠. 인적 손실비, 물적 손실비, 생산 손실비, 기계기구 손실비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비보험 코스트 종류 4가지 적어라 했죠. 그죠? 자, 시몬즈의 비보험 코스트는요,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상해, 무상해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7번입니다. 네.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3가지를 적어라 했죠. 그죠?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는요,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4가지죠. 그죠? 자, 최근 들어 잘 출제되고 있는데요. 잠시 살펴봅니다. 안전인증 심사 종류 및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예비심사는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가 유해에 위험한 기계기구 등인지 확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인증에 해당되는 기계기구인지 확인하는 게 예비심사죠. 그 다음에 서면심사죠. 유해 위험한 기계 등의 제품, 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이렇게 문서를 심사한 게 서면심사입니다.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입니다.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등의 안전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 능력과 생산 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회사의 기술 능력과 생산 체계를 심사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 심사 있습니다.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등이 서면 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제품의 서면 심사와 동일한지, 성능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다시 말하면 제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게 제품 심사인데요. 개별 제품 심사는 기계, 기구 모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형식별 제품 심사는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심사 기간도 한번 외워볼게요. 예비 심사는 7일이죠. 그래서 암기할 때 예비 7 그랬죠. 그죠? 개별 서면 15라고 했습니다. 서면 심사 15일인데요.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입니다. 개별 서면이죠. 개별은 제품 심사 중에서 개별 제품 심사 15일이죠. 그 다음에 기생 형식은 30이다 했는데요. 기생은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 30일인데 외국에서 제조했을 때 45일이고요. 형식이죠. 그죠? 형식별 제품 심사 30일인데요. 방호장치나 보호구는 60일입니다. 괄호 안의 수치까지도 한번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위험 기계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심사 중에서 형식별 제품 심사의 심사 기간을 60일로 두는 보호구 종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좀 전에요. 우리가 형식별 제품 심사는 원래는 며칠이었냐면 형식별 제품 심사 30일이죠. 방호장치나 보호구는 60일인데 다시 말하면 형식별 제품 심사를 받아야 하는 보호구를 적어라 하는 문제하고 똑같죠. 보호구는 무조건 60일이라 그죠? 자, 그러면 형식별 제품 심사 받아야 되는 보호구는요. 일단 머리입니다. 머리 안전모인데요.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 요것만 안전인증 대상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손의 안전장갑, 발의 안전화, 그 다음에 코, 입입니다. 코, 입. 코입에 우리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기로 돌아가는 전동식 호흡 보호고요. 있었고요. 몸의 보호복, 그죠? 그래서 머리, 코, 입, 그 다음에 손발, 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 코, 입에는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죠. 손의 안전장갑, 발의 안전화, 몸의 보호복이 형식별 제품 심사를 받는 보호구의 종류이다. 그죠? 요거는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안전인증의 전부나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안전인증 면제가 되는 경우는요. 첫 번째,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출 목적이거나 연구 개발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게 아니죠. 그죠? 요거는 안전인증 전부나 일부가 면제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그죠? 외국에서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았을 때는 우리나라 인증은 면제되고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외국은 아니지만 다른 법에서 안전인증 받은 경우 또 면제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안전인증 전부나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연구 개발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할 때, 외국의 안전인증 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다. 그죠? 안전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 금지, 안전인증 기준에 맞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한번 볼게요. 안전인증 취소나 사용 금지,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두 번째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 기계 등의 요건 생략하고요.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처음에는 기준에 맞아서 인증을 줬는데요. 나중에 성능이 떨어져서 인증 기준에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취소나 사용금지나 시정 요구하게 되어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거 생략하고요.
안전인증 확인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받은 게 제대로 잘 지켜지나 확인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거부나 방해, 기피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안전인증을 취소나 사용 금지,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 받은 경우 무조건 취소만 됩니다.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안전인증 확인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0번 넘어갑니다. 별표 3개짜리죠, 그죠? 보기의 기계, 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중 안전인증 대상을 찾아 번호를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허리에는 안전대, 맞다, 그죠?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 요거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었죠. 폭발하는 압력용기, 맞고요. 연삭기, 덮개도 자율안전 확인이고요. 산업용 로봇의 안전매트, 그죠? 요건 바뀌어서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죠.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양중기에 해당하는 곤도라 들어가고요. 교류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는 자율안전 확인이죠. 동력식 수동대패 날 접촉 예방장치 역시 자율안전 확인이고요. 보호복은 안전인증 대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또 다 암기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안전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설비 종류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가 됩니다.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안전인증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금방 했던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가 손 다치는 기계 그랬죠, 그죠?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전부 다 손을 잘 다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폭발하는 압력용기,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고소 작업대까지다라고 했죠. 현재는 주요 구조 부분 변경이나 설치 이전하는 경우를 구분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전체 중에서 4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적으시오보다 고르시오가 더 힘들다 그랬죠. 고르시오를 대비해서 전부 다 암기하고 지나가신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참고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양중기용 전부 다 있는 과부하 방지 장치 들어갑니다. 아까 그리고 손 다치는 기계들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프레스 전단기죠. 프레스 전단기 방호 장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폭발하는 압력용기 그랬는데요. 압력용기는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 압력용기의 압력 방출용 파열판, 압력용기는 안전 밸브, 파열판이 둘 다 들어가고요. 보일러는 안전 밸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일러 안전 밸브, 압력용기 안전 밸브, 압력용기 파열판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죠, 그죠?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가 들어가고요.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전기 2가지 들어갑니다. 그 밖에 추락, 낙하, 붕괴 등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 역시나 안전인증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암기법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42번 넘어갑니다. 별표 3개,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종류 3가지 적어라. 좀 전에 했죠, 그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역시나 별표 3개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죠.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찾아 번호를 적어라. 이런 게 제일 어렵다 그랬죠. 자, 컨베이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할 때 크레인 맞죠, 그죠? 손 다치는 프레스 맞죠? 산업용 로봇, 기계 자체는요, 주의해야 됩니다. 기계 자체는 자율안전 확인입니다.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만 안전인증 들어왔죠. 그래서 4번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연삭기 아니고요. 폭발하는 압력 용기 맞죠? 그죠? 크레인 프레스 압력 용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안전인증 대상 보고 종류 6가지 적으시오. 자, 이거는 신체 부위별로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머리에는요, 안전모죠. 그런데 어떤 거?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만 안전인증 대상이 되겠습니다. 머리 밑에 눈이 있다, 그죠? 보안경인데요. 역시나 차광 및 유해 광선 차단하거나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만 해당됩니다. 코, 입이죠, 그죠?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까지 해당되고요. 코, 입 밑에는 손이 있죠. 손은 안전 장갑입니다. 허리 있죠, 그죠? 안전대. 근데 귀를 얼굴 지나가 버렸다, 그죠? 얼굴은 보안면인데요. 용접용 보안면만 해당된다라고 했고요. 귀는 귀마개 귀덮개죠. 그런데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리는 안전대고 발은 안전화, 몸은 보호복. 요거 주의하라 그랬죠. 안전인증 대상은 보호복입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안전복입니다. 안전보건 표지니까 안전복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 신체 부위별로 다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는요. 머리인데요. 안전모인데 안전인증 대상 제외합니다. 눈이죠. 보안경인데 역시 안전인증 대상 제외하고요. 얼굴, 보안면이죠. 안전인증 대상 제외했습니다.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인증 대상은요, 일단 기계에 대한 거 표시하자 그랬죠. 기계의 형식이나 모델명, 사이즈죠, 그죠? 규격이나 등급,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이고요. 제조를 표시하자 그랬죠. 제조자명, 실명제, 그죠? 제조 번호와 제조 년, 월까지만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증받게 되면 고유 번호가 주어지죠. 안전 인증 번호까지 5가지 되겠습니다. 자율안전 확인을 받은 제품의 표시사항입니다. 역시나 기계기구 2가지 표시사항, 형식,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에 대한 표시사항 2가지,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까지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자율안전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요. 고유 번호이죠. 자율안전 확인 번호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검사에서 합격받으면 표시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계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명. 그 다음에 신청했는 신청인이 들어가고요. 검사했는 검사기관이 들어갑니다. 신청인, 검사기관. 그 다음에 번호가 2개 들어가는데요. 기계의 형식 번호하고 합격했을 때 합격 번호 들어갑니다. 형식 번호, 합격 번호. 그리고 검사가 언제까지나 유효한 거 아니죠? 유효한 기간이죠. 검사 유효 기간이죠. 그죠? 언제까지 유효하다라는 검사 유효 기간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별표 3개입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나 설비의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은요, 암기법 볼게요. 사실은 암기법은 다 암기를 안 해도 적을 수는 있어요. 고르기 때문이다, 그죠? 뭐 만드냐면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 볼게요. 공작기계로. 공작기계는 쇠나 철판 자르는 거죠. 공작기계로 철판을 잘랐습니다. 자른 철판을 자른 면을 다듬어 줘야죠. 연삭기, 연마기로 갈아주고 다듬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공작기계로 철판은 잘라놨고요. 그 다음에 또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 잘랐습니다.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했습니다. 자, 공작기계로 철판 잘라서 연삭기, 연마기로 다듬었고요.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 잘랐고요.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했죠. 이거를 전부 다 혼합기로 혼합한 후에
혼합해서 이제 이동해 가야 됩니다. 컨베이어로 운반해서 만들기 쉽게 들어 올립니다. 자동차 리프트에 올려놓고 뭐 만드냐면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 만들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작기계로 할 때 공작기계인데요. 선반, 드릴, 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됩니다. 철판을 잘랐다면 연삭기, 연마기로 다듬어 준다 그랬죠. 연삭기 연마기인데요. 휴대형 제외됩니다. 간편한 휴대형은 제외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재도 잘라야죠. 그죠? 보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했는데요. 둥근 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못대기 기계만 해당됩니다. 나무 잘랐고요.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해서 그랬죠. 식품 가공용 기계인데요. 파쇄, 절단, 혼합, 제명기만 들어갑니다. 날이 있는 것만. 식품을 파쇄, 분쇄해서 할 때 파쇄기, 분쇄기 들어가고요. 자, 이것을 다 혼합해서 그랬죠. 혼합기 들어갑니다. 컨베이어로 이동해서 그랬죠. 컨베이어 들어가고요.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 만들자. 인기는 인쇄기죠. 산업용,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에 들어 올려서 그랬죠.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들어가고요. 인기 있는 할 때 인쇄기, 산업용 로봇 만들자 할 때 산업용 로봇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고르시오를 대비해서요. 이렇게 전부 다 암기법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술하시오 한다면 공작기계로 철판 잘라서 연삭기, 연마기로 갈아서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 만들자만 해도 공작기계, 연삭기, 연마기, 그죠? 그 다음에 인쇄기, 산업용 로봇 이 정도만 외워도 사실은 4-5개는 될 것 같아요. 자, 47번 이번에 또 별표 3개짜리, 그죠?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 종류입니다. 이것도 암기법을 보면요. 자, 롤러를, 그죠? 통과한 철판이 롤러를 통과하면 납작해지겠죠? 잘라야 됩니다. 톱이나 대패로 자릅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동력식 수동 대패로 잘라서 자른 면을 또 만들려면 용접해야 됩니다.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 교류 아크 용접기로 용접해서 용접한 면을 연삭기로 다듬어 주자. 그죠?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동력식 수동 대패로 잘라서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 교류 아크 용접기로 용접해서 연삭기로 다듬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할 때 롤러기의 방호 장치, 급정지 장치입니다. 네, 철판을 잘라줘야 되죠. 그죠?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는 반발 예방 장치 및 날 접촉 예방 장치고요. 동력식 수동 대패는 대패날이니까 칼날 접촉 방지 장치입니다. 자, 이걸 또 용접해줘야 된다. 그죠?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 전격 방지기 들어가고요. 연삭기로 다듬자 그랬죠. 연삭기, 덮개까지가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천정 크레인 또는 크레인인데요. 이동식 크레인 제외합니다. 리프트, 곤도라, 그죠? 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받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몇 년이죠? 2년마다 검사 받죠.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얼마마다? 6개월마다 안전검사 받습니다. 그죠? 다시 보면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받고 그 다음은 2년마다 받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 받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안전검사 대상 시험에 안 나왔기에 참고해가 있는데요.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그죠? 별표 3개짜리 되겠습니다. 암기법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안전인증 대상 중에서 손 다치는 기계, 그죠? 프레스 및 전단기였죠. 프레스, 전단기, 사출 성형기, 롤러기.
자, 다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양중기는요. 예, 우리 프레스, 전단기, 사출 성형기, 롤러기 하나가 빠졌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양중기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다 들어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폭발하는 압력 용기고요. 추가로 극소 로봇이 아주 작은 로봇이 고소에서 큰 원을 검사한다. 그죠? 극소는 국소 배기 장치고요. 로봇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고소는 고소 작업대고요. 큰은 컨베이어고요. 원을 검사한다. 원심기 되겠습니다. 프레스 전단기에 절곡기만 빠졌다. 그죠? 손 다치는 기계 중에는 절곡기 빼고 다 안전검사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손 다치는 기계,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빠집니다. 롤러기인데요. 밀폐형 구조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밀폐형은 손이 안 들어가니까요. 사출 성형기는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 제외합니다. 괄호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양중기 있었죠. 그죠? 크레인, 어디 갔죠? 크레인은요, 전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됩니다. 리프트, 곤도라 다 들어가고요. 폭발하는 압력 용기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 기억해 볼게요. 국소 로봇이 그랬죠. 국소 배기 장치인데요. 이동식은 제외됩니다. 로봇이 할 때 산업용 로봇 들어가고요. 고소에서 할 때 고소 작업대 들어갔고요. 큰 할 때 컨베이어, 원을 검사한다. 원심기인데요. 산업용만 해당된다. 그죠? 괄호 안의 내용까지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주기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아까 했죠. 크레인인데요. 이동식 크레인 제외합니다.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하고요. 곤도라입니다.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받고 그 다음부터 2년마다 받는데요.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건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습니다. 나머지다, 그죠? 나머지 다른 기계들은요. 전부 다 신규 등록 이후 몇 년, 3년 이내 최초 검사,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역시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년, 2년 동일한데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 용기는 얼마마다 받는다? 4년마다 받는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9번 넘어갑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 요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노동부에 인정을 받게 되면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한 게 안전검사를 받은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다. 그죠?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적으시오. 단,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하라. 그죠? 자, 아까 안전인증도 우리 취소나 개선 명할 수 있는 경우 있었다. 그죠? 자율검사 프로그램도 인정은 받았지만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프로그램 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건 제외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을 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부에 이대로 검사하겠습니다 하고 인정받고도 검사 안 했을 때는 취소가 되겠죠. 그죠?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받은 프로그램은 10개인데요. 간단하게 2가지로 검사했다. 안 되죠. 그죠? 인정받은 검사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하지 않은 경우고요. 자율안전검사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율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나 검사기관에서 검사해야 되는데요. 자, 자격을 갖춘 자나 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도 인정 취소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요거 보고 지나갑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우리 회사에서 검사 프로그램 만든 걸 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있어야겠죠.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두 번째, 장비가 있어야 검사하겠죠.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 세 번째, 검사하는 주기가 필요하다. 그죠? 안전검사 주기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할 것. 예를 들어 안전검사를 1년마다 한다면 우리 스스로 하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은 6개월마다 이렇게 2분의 1 주기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하는데요. 크레인 중에서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6개월마다 검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할 것, 요 조건입니다. 검사원 고용할 것,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할 것, 크레인 중에서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6개월마다 합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정을 신청할 때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신청서 첨부 서류가 되겠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보유 현황, 그죠? 검사받아야 되는 기계가 몇 대를 보유한다. 이 기계의 보유 현황이고요.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관리 방법, 검사원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장비 관리하는 방법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 주기와 검사 기준 들어가야 되고요. 향후 2년 동안 검사 수행할 계획 들어가고요. 과거 2년간 자율검사 프로그램 수행한 실적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신청서 첨부 서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보유 현황, 검사원 보유 현황과 장비 관리 방법,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향후 2년간 검사 수행 계획, 과거 2년간 수행 실적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용어 설명하시오 있습니다. fail, safe이다. 그죠? fail은 고장이나 실패죠. 고장이고요. safe는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기계의 고장이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한다. 이건 fail safe고요. 자, fool은 바보라 그랬죠. 그죠? 자, 바보가 해도 안전하다. foolproof다 그랬는데요. 바보는 인간이 실수하면 바보다. 이렇게 연결하자 그랬죠. 인간의 실수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간다 하면 foolproof가 되겠습니다. 자, fail safe를 기능면에서 세 가지로 분류하시어 있습니다. 자, fail safe를 분류하면요. 첫 번째는 fail passive죠. 가급적 fail passive 영어로 적으시면 좋고요. 도저히 이거 못 외우겠다 하시면 소리 나는 대로 패시브라고 예전 필기에는 이렇게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fail, 고장이다. 그죠? 부품 고장 시 패스, 그 다음 단계는 정지하는 거다. 기억하시고요. fail passive는 부품 고장 시 기계는 정지한다 또는 기계는 정지 상태로 옮겨갑니다. fail active죠. active는 활동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fail, 부품 고장이 나면 짧은 시간 운전하는데요. 고장났다 경보를 주고 운전합니다. 그래서 부품이 고장나면 경보를 울리며 짧은 시간 운전합니다. fail operation인데요. operation은 자동이다. 그죠? 그래서 부품에 고장이 있어도 다음 정기 점검까지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 정기 점검 때 고장 났었구나 알 때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게 fail oper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먼 에러 원인인 4M과 안전대책 3위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4M은요, M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죠. 그죠? 첫 번째는 휴먼 에러, 인간이 에러를 일으키는 첫 번째는 man이죠. 사람인데요. 인간관계죠.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주변 동료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머신, 기계의 장치고요. 미디어, 작업 방법, 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가 해당되죠. 그죠? 작업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어로 적으라 했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영어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가 네, 포엠이 됩니다. 그죠? 인간, 기계, 작업 정보, 작업 관리. 한글로는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3E는요. 네. 첫 번째 1로 시작하는 세 가지인데요. 우리 에듀케이션 여기 있고요. 엔지니어링, 그죠? 그 다음에 안전 동료, 안전 감독할 때 enforcement죠, 그죠? 요거는 좀 철자를 영어로 적으시오 나왔다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교육, education 할 수 있고 enforcement, 안전 동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 및 장비는 engineering,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enforcement, 관리해야 되고요. 미디어 작업 방법도 engineering, 기술이고요. enforcement, 관리해야 되고. 매니지먼트, 그죠? 이것도 역시나 엔지니어링과 엔포스먼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관련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참고 내용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별표 2개짜리였습니다. 하잉리의 도미노 이론, 버드의 연쇄성 이론, 아담스 연쇄성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했습니다. 하잉리의 사고 발생 도미노 이론 또는 사고 발생 이론이죠. 하잉리는 누구나 타고난 결함이 있다 그랬죠. 누구나 몸이 피곤하고 화도 나고 잊어버리고, 그죠? 선천적 결함입니다. 그날 나만 가진 결함이 있다 그랬죠. 개인적 결함, 내가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실수했습니다. 그죠? 불완전한 행동. 자, 기계도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불완전한 상태, 사고의 직접 원인이다 그랬죠. 이렇게 일을 하다 실수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요. 생긴 손실을 재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잉리의 사고 발생 단계는 선천적 결함, 개인적 결함, 불완전 행동과 불완전 상태, 사고, 재해까지 5단계죠. 자, 버드는요. 괄호 속이나 괄호 밖에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어 부족이다. 그죠? 인간도 스스로 제어가 안 되고 현장도 100% 제어가 안 되었다. 제어 부족. 자, 2단계 기본 원인, 그죠? 예, 내가 그날 몸이 아팠다. 기본 원인이죠. 3단계 직접 원인, 몸이 아파서 일해서 실수했다. 직접 원인, 그죠? 그 결과 사고 났고 생긴 손실을 상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드의 재해 발생 5단계 연쇄성 이론은 제어 부족,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상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담스 넘어갑니다. 아담스도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1단계 관리 구조죠. 100%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이나 현장이나, 그죠? 2단계 작전적 에러. 계획부터 잘못 짰기 때문에 사고 났다. 작전적 에러. 3단계 전술적 에러.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대로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 났다. 전술적 에러. 그 결과 사고, 생긴 손실을 상해다라고 했죠. 아담스의 5단계는 관리 구조,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사고, 상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버는요, 거의 하잉리와 유사하죠. 그죠? 사회 환경적, 유전적 요소, 인간의 결함이니까 개인적 결함, 불완전 행동 상태, 사고, 상해입니다. 웨버가 나오면요, 따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조금 감점이 있더라도 하잉리로 기억하고 공부하다 여유가 되시면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이론에 해당하는 번호를 고르시오 했습니다. 지금 다 섞여 있는 거죠, 그죠? 예, 하잉리, 버드, 아담스, 웨버.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이론들 참고해서 이거는 번호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잉리의 사고 발생이 아니라 사고 방지 이론 5단계를 적어보라. 자, 하잉리는요. 자꾸 사고가 나는데 1단계는 전담해서 일할 사람부터 뽑자 그랬죠. 안전조직입니다. 일할 사람이 있어야 관리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뽑혔는 안전관리자가 2단계 사실의 발견, 현장에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3단계는 그 위험을 찾았다면 그 작업을 분석하자. 분석하고요. 4단계
분석에서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4단계는 시정 방법 선정이고 5단계는 시정책을 적용합니다. 이때는 3.1을 적용하자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하임리의 사고방지 5단계는 안전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시정방법 선정, 시정책 적용입니다. 이 중에 3.1을 적용하는 단계는 어딥니까 하면 5단계 시정책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임리의 별표 하나에서 2개짜리 내용입니다. 사고 빈도 법칙을 설명하라 또는 1:29대 300 법칙을 설명하라. 이게 1:29대 300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임리의 사고 빈도 법칙은요, 어떤 사고가 얼마나 자주 났다죠? 총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습니다. 중상이나 사망이 1건일 때 경상해, 가볍게 다치는 경상해 29건, 무상해 사고, 사람은 안 다치고 물적 손실만 생기는 무상해 사고가 300건이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임리의 사고 빈도 법칙은 1:29대 300의 법칙인데요. 총 330건 사고 분석했을 때 1은 중상 또는 사망, 29는 경상해, 300은 무상해 사고 300건이 발생함을 뜻합니다. 자,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의 법칙이죠. 총 641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중상이나 폐질이 1건, 경상해가 10건, 무상해 사고, 즉 물적 손실이 30건, 무상해 무사고, 즉 위험 순간이 600건이 발생했음을 뜻한다. 그죠?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1장 끝났습니다. 제가 강의 수를 좀 줄여드리기 위하여 강의 시간이 좀 길어요. 보통은 한 1.5배속으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가 너무 많으면 반복이 불가능한데요. 조금 길더라도 속도 조금 빨리 하시고 강의를 많이 반복하시면 암기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2장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한 내용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